시험 문제가 되게 전형적인 그런 문제였거든, 사실. 진짜 뭐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하던 대로 항상, 그지? 나오던 거였는데, 내가, 그니까, 애들 틀린 거 채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갖고 온 거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전에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선의 이동에 대한 얘기 있지? 원경과 근경 얘기하면서, 나는 아직까지 수능 모의고사 보면서 원경, 근경, 시선 이동이 적절한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거 나오면 웬만하면 피해라, 그거. 그지? 뭐, 반어적 표현 나오면 무조건 피해라. 아직까지 한 번도 공통점 이런 거 물어보면서 뭐, 반어적 표현 나온 적 없다 했는데, 그런 성지가 나왔는데, 그거 체크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지? 뭔가 조금, 그리고 그건 왜 틀려? 5번 같은 문제는. 그잖아, 이거 맨날 하던 거잖아. 첫 번째 문단 처음 끝, 각 문단의 처음. 너무 전형적으로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틀린 놈이 점수가 낮은 놈이 틀린 게 아니라 80점대가 틀리고 앉아있어. 그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자, 비문학을 먼저 할게. 3페이지, 방금 말 나온 김에 3페이지 한번 펼쳐볼게. 펼쳤어? 자, 5번, 6번, 7번, 8번, 9번 있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10번 문맥상 A, 바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 이거 나오면 일단 어휘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10번 A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A를 보면은 뭐라 돼 있냐면은 뭐 해석, 자연절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를 밝힌대. 그지? 진의를 밝히는 거래. 1번은 촛불을 밝히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어젯밤을 꼬박 밝혔다는 거고, 눈을 밝혀서 뭘 살펴봤다고 하고, 그다음 전모를, 사건의 전모를 밝힌 거 하고, 그다음 음식을 밝힌다는 거 하고. 이건 누가 봐도 4번 하면 되잖아. 그거 체크해버리고. 그래, 우리가 연습 많이 했으니까 5번 문제 같은 거 바로 해결해도 돼. 자, 첫 번째 문제 밑에 쳐보면은, 민법에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유언이나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 지금 이거 뭐에 대한 얘기야, 주어가? 법률행위잖아. 그 문단 끝에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건 지금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 다음 문단처럼 법률행위의 해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 나왔고, 그 다음 난 처음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밑에 문단은 규범적 해석, 밑에 문단은 보충적 해석. 그러면은 5번에 1번 법률행위 해석의 필요성의 해석 기준, 해석 방법, 이게 다잖아. 이거 왜 틀리냐고 알려줬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알려줬잖아. 우리가 하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잖아, 지금. 그 다음에 9번 봐봐. A에서 가에 해당하는 거, 가가 뭔지 거기 본문에 있지. 그지? 글쎄, 실제로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쪽은 지금 밑줄이 쳐져 있고 하지만 내가 여기는 지금 깨끗하지. 왜냐면 여기서 답이 나왔다는 거야, 가에서. 가에 보면은 밑줄 칠게. 일단 가.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고려되는 것으로 흠결이 있는 법률행위의 보충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그지? 그런데 저 읽긴 하는데 그냥 우리는 좀 생략할게, 과정을. 맨 끝에 밑줄. 이때 계약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법률행위의 흠결이 되는 것이다. 자, 가가 뭐냐면 흠결이 있는 법률행위야. 그지? 그래서 그 문단에 분명히 뭐가 있어? 흠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계약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법률행위 흠결이 되는 것이다. 그냥 그 문단에서 1번부터 5번 보면은 하나밖에 없잖아. 자, 5번 밑줄. 계약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계약. 이거밖에 없잖아. 이번에 밑줄 친 기억, 니은하고 이거 가하고 이거 다 일정한 기준하고 그 범위 안 벗어났어. 다 그 문단 안에서 해결했어. 이거 뒤에 거 먼저 해도 되잖아, 지금.
7번 봐봐. 일정한 기준. 자, 일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 그 문단 안에 다 있어. 지금 보면 풀 때 알겠지만 그 문단 안에 1, 2, 3, 4번 다 있어. 강행 규정에 어긋나는 관습은 기준이 될 수 없대. 강행 규정은 무조건 그대로 쓸 거고. 그지? 어긋나는 관습을, 자, 봐봐. 국어에서 그냥 어긋나는 관습을 위반하는 관습을 바꾼 것 뿐이야.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같은 얘기겠지 뭐. 그래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준이 될 수 없다? 같은 말인가? 그거 고민하지 말라고. 2번 가. 법률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목적. 이거 그대로 나왔지? 봐봐. 당사자가 앞으로 온 것 뿐이야. 일정한 기준 밑에. 당사자가 법률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나오지? 그게 뭐니?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래. 기준이 될 수 있네. 난 뭔 내용인지 몰라도 니네가. 세 번째, 권리행사와 의무 이행. 본문에 그대로 나왔어. 권리행사 의무 이행. 난 신의 성실의 원칙은 기준이 될 수 있대. 뭐 뒤집니? 양쪽 펼쳐놓고 봐. 너 시험 볼 때 이거 접어서 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유은행가 그 교육부장을 내가 욕했다고 했잖아. 아니 칸막이 한 거 보고는 애들 푸는데 지장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왔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게 애들 시험 본 사람이야 그 사람?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접어서는 애들 불편하지 않다고. 수능 때 칸막이 이렇게 봐야지. 좀 펼쳐놓고. 펼쳐놓고 봐야지. 그래야지. 너 이렇게 하고다가 이렇게 하고 이게 쉬울 것 같아? 나도 넘겨서 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펼쳐놓고 해야지. 펼쳐놓고. 시험 볼 땐 그랬겠지. 자, 그 일정한 기준 문단 밑에 있지. 당사자 행사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해야 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도 법률에서의 행위 기준이 될 수 있다. 그잖아. 자, 4번. 이거 말 어렵다? 관련된 관습이 없고 당사자가 이미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의미 뭔지 모르겠지. 하지만 본문에 그대로 있어. 그지? 한편부터 그래. 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아. 그 관습 뭐 어쩌고 나오잖아 지금. 근데 5번 봐봐. 법률 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있을 때 그 관습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준될 수 있다. 근데 의사표시란 단어 또 내쳐봐. 그 일정한 기준 문단에서 의사표시란 단어를 딱 찾아봐. 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준이 될 수 있다는데 거기서 의사표시가 뭐라고 돼 있어? 의사표시하는 경우에는 뭐 해서 이미 뭐라고 해서 의사표시 보면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규정을 법령의 해석 기준을 삼을 수 있대. 뭐 삼을 수 있대. 어쨌든 기준을 삼을 수 있대. 의사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5번이야. 일단은 니네가 요거 머리 굴리기 앞서서 말 갖고 비교하라고 했잖아. 이거 일정한 기준 그 안에 다 있잖아. 지금 문단 안에. 그래서 그걸 계속 연습시켰잖아. 계속. 8번이 3점짜리잖아. 어려워 보이지? 그렇게 풀면 안 돼. 자, 일단 정답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 3번을 보면은 니은의 경우 자, 밑줄 칠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밑줄 칠게. 그것도 밑줄 칠까 앞에? 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해 법익이 침해되었다 입증하면 중대한 과실이 포인트야. 동그라미 칠게. 자, 니은은 규범적 해석이지? 자연적 해석이 그 기억이 있는 문단이고 규범적 해석이 밑에 문단이지? 그 밑에 문단에 중대한 과실 찾아봐. 중대한 과실. 뭐라 돼 있는가? 중대한 과실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 그리고는 맨 끝에 나오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 얘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3번. 기억은 기억 문단이고 니은은 니은 문단이거든. 근데 기억은 보면서 봐. 이걸 생각해봐. 1번 볼게. 이게 그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지. 자, 자연적 해석은 그렇대. 표의자의 진위를 밝힌 해석으로
계약서상의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그지? 표의자의 진위를 밝힌 해석이다.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그지? 그래서 계약 사정을 종합하여 뭐 계약자의 경우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와 표시 수령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래서 표의자의 진위대로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거래. 잘 모르더라도 가려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 말이. 자두나무를 판매하기로 해서 수락했는데 그런데 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각해서 앵두나무로 잘못 표기야. 그래서 진위는 뭐야? 자두나무 판매겠지. 계약서상은 앵두나무고. 그래서 기억은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 진위대로 법률행위 성립한다고 나왔어. 뭘 몰라도 진위대로 한다고 돼 있어. 2번도 마찬가지야. 재반사정 고려란 말 그대로 있어, 종합. 그래서 진위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냥 니네가 잘 이해가 힘들면은 일단은 찾아놓고 비교하라고 했잖아. 3번을 잘 모르겠으면 중대한 과실을 찾아놓고 비교하면은 어쨌든 니네가 해도 3번 해야 된다고. 얘도 3점짜리라고 하지만 기억 니은데 끝났지. 자, 다 단독이잖아, 지금. 모든 문제가. 연결 안 되잖아, 지금. 6번 마지막 그냥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 자, 그런데 어차피 4개는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거고 5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5번에 자연적 해석동을 해줄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자, 자연적 해석은 몇 번쯤 되는지 우리가 알아요, 이제. 기억 있는 문단이야. 오표시 무의 원칙도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질문이야. 진위보다 표시행위 중시거든. 진위 동nem치고 표시행위 동nem치봐. 그리고 나서는 본문 확인할 때는 처음엔 얘가 진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표시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뭘 더 중시하는지 보면 돼. 근데 기억문단이 진위가 나왔을 때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해석으로 돼 있어. 자연적 해석에 대놓고. 뭘 밝히는 해석이라고? 진위를 밝히는 해석이라고. 표시행위는 얽매이지 않는다 돼 있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주목. 지금 이 5문제 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것처럼 돼 있어. 그냥 단지 뭐니 범위가 다른 것 뿐이지. 그지? 그 실제로 해서 내가 그렇게 강조했잖아. 찾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차라리 문제 막 푸는 것보다 뒤에 찾는 거 있지. 적절하게 찾는 거. 이것만 연습해도 어느 정도 수까지 올라선다고. 그게. 다 그렇게 푸는 거라서 그래, 지금. 이게 연습이 돼야지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푸는데, 안 그러면은 또 니네가 뭐 하냐면 여기다 머리가 들어간다니까? 해석하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려고. 근데 지금 내가 오답 얘기할 때 뭐 이거 설명했어? 법률적인 해석? 그게 없어야지. 얘기했지? 지금 이번 시험이, 내가 시험 문제 풀 때 난이도, 나는 그동안 계속 해마다 풀잖아, 계속. 모든 문제를 다 풀잖아, 니네 애들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난이도는 이런 등급 컷이 나오면 안 되는 난이도야, 사실은. 한 90점대 중반일 컷이? 그 정도 나와야 되는 난이도거든? 근데 이게 다 이런 식이거든? 이번에 2학년들 모의고사 등급컷 봤어? 3컷이 얼마인 줄 알아? 56인가 그래. 3등급 컷이 56이야. 내가 아직 1학년 거 3학년 거 풀었는데 2학년까지 아직 안 풀었어. 이번 주에 이제 풀려고. 왜냐면은 그래서 내가 이게 생각이야. 이게 얘네들이 정말 학력저하인가? 아니면은 문제가 그런 미친 문제였나? 근데 와서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제 그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얘들 얘기로는. 그런데 중간에 기술 지문인가가 해리 안 했었대. 그럼 뭐냐면은 거기서 다 말린 거니까. 싸그리 다. 요령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푸는 거니까. 그런 애들은 수능 못 보는 거지. 그런 애들 수능 보면 안 되지. 요령 있잖아, 요령. 요령도 없이 그냥 그 중간에 기술에서 다 말려갖고 끝났다는 거야, 거기서. 말이 안 돼, 56점. 니네가 그래서 내가 니네 아직 안 풀어본 사람 없지? 다음 주, 다다음 주 관리 수업은 내가 통 모의고사 풀게 할 거야. 시간 재갖고. 2개. 하나는 그거야. 이번 2학년 모의고사. 너희가 한번 피부를 느껴보라고, 어떤가 하면서. 내가 그래서 이건 미리 얘기했어. 기술은 먼저 풀지 마. 마지막에 풀어. 난 니네가 반칙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려고. 5번 얘기했듯이 표의자의 진위보다 표시행위 중시한다면은 내가 얘기했지 단어를 먼저 잡아. 이런 거 못 바꾸는 단어. 표의자, 표시행위 이런 거. 그리고 비교하면 단순해져 지금. 뭘 더 중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비교. 이거 틀린 사람은 그거 놓친 거야. 비교. 뭐뭐보다 비교하는 거.
지금 여기 있는 비문학이 그래서 모르겠어. 무슨 이론적인 거 나도 지금 이게 정상이야. 나도 다 풀었지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잘 몰라. 무슨 얘기인지.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해하려고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야. 그 얘기를 했어. 작년에 고3 애가 초반에 항상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왜냐면 2년을 넘게 가까이를 습관이 읽고 이해하고 문제 푸는 게 습관이었는데 그렇게 풀러가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한번 그렇게 했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점수가 잘 나왔대. 지금까지 제일 잘 나왔대. 근데 문제는 뭐냐? 시험이 끝나고 애들하고 할 얘기가 없더래. 잘 모르니까 무슨 내용이지. 싫어. 영동일고 학생이 됐어.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어서 오히려 지금까지 중에서는 제일 잘났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야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라고. 그잖아. 내가 능력 강조하는 거. 이건 국어 선생이, 국어 교수가 내는 거지. 뭐 철학 교수? 법학 교수? 내가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아마 본인도 문제 내는 사람 잘 모를 거야. 문제 내고도. 정확히 물어보면은. 이런 거, 디테일한 거 물어보면 잘 모를 거야. 문제 내는 사람들. 넘겨봐. 6, 7페이지. 나는 17번이 되게 어려운 줄 알았어. 처음 눈으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명제인가? 아, 왜 명제야? 하면서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겁나 쉬웠어. 20번도 그렇고 21번, 18번도 그렇고 겁나 쉬웠어. 자, 일단 21번.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를 보니까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을 견되는데 A는 뭐니? 본문에 충족이야, 충족.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된다면 했어. 괜찮아. 2번.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치는 거래. B를 봤는데 그가 제기한 반론. 제기를 우리가 갖다 바친다고 하나? 아, 이제 부담 없이 하나 지우고. 2번. 그 다음에 17번.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A는 뭐 보기는 봐도 뭐 그거고 일단 바로 1번 가는 거야.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실제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면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있다 했거든. S가 P를 안다 미치시고. 이게 뭔가 싶었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모르지. 나도 처음 봤으니까 이 글은 똑같이. S와 P를 보길래 P를 봤어. P. 명제 P가 실제로 참이며 인식 주체가 S가 P를 믿고 있고 S는 P라는 그의 믿음에 대해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S는 P라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S는 P를 안다가 이럴 때 라고 그런 거야. 뭐야 이게 뭔 소리야. 1번. 2번 봤어 바로.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가 나서 눈으로 볼수록 이를 믿지 않는다면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다. 아까 S가 P를 믿고 있고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S는 P를 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알았어. 끝에를 결과를 봤지. 즉. 자, 뭐든지 결과 중요하다 했지. 즉,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된다면 지식을 갖는다야. 그래서 1번이 틀렸구나. 지식을 뭐니? S가 P를 안다는 말은 이거 갖고 돼? 진작했는데 실제 교실 분필 개수 13개라면 이게 안다야? 안 맞잖아, 본문이랑. 나머지를 비교해보면 알아. 3번.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 정당한 이유도 조건이었으니까. 그지? 실제로도 13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사실이겠지? 참. 그것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맞는 거고. 1번. 이거 내가 가정을 해봤어. 니네가 1번 선제를 보고 이제 본문을 볼 때 잘 모르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 그랬을 때 2번, 3번은 계속 훑어나가다 보니까 이게 퍼즐에 맞춰주는 거지. 짐작이라는 건 그냥 예상만 한다. 그렇지. 짐작은 예상일 뿐이지. 짐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봐. 그래서 내가 뭐든지 결론 중요하다 했잖아. A 끝에가 제일 중요했던 거야.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된다면 지식을 가질 수 있다. 17번은 다른 거랑 관련 하나도 없이 그냥 단독으로 17번을 푸는 거니까. 그 다음 19번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해 설명 이렇게 돼 있어. 그래 19번은 별표 3개. 3점 같아.
조금 어려웠을 거란 생각은 해. 그래도 어쨌든 기억과 니은이 끝나. 자, 기억에 밑줄 칠 거야, 지금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니은 정답을 알 거 아니야. 내가 밑줄만 쳐줄게. 왜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정답이구나 알아봐. 기억에 보면은, 이때라고 했으니까 앞에 좀만 더 볼게.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방영하고 있어.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거야 추론해서 안에 들리는 환성을 듣고 나는 방금 골을 넣었다 믿게 되고 실제로 1대 0이다. 이때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은 정당화되면 참이다.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들은 환호성은 카페 위층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한국이 득점을 올린 바로 그 시점에 열린 승진 축하에서 나는 소리였다. 이게 기억이야. 자, 니은을 볼게 밑에. 외제주의지. 외제주의는 언제부터 시작해? 그 위에 좀 올라갈까? 외제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는 객관적 근거, 즉 그 믿음들이 신빙성 있는 인정하는 것인 객관적 근거에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책 앞에 내 앞에 책이 있다라는 명제를 믿는다고 하자. 외제주의자들은 내 앞에 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으로 얻은 객관적 증거가 내 믿음을 정당할 수 있다. 포인트는 이거잖아. 그 외제주의는 뭐가 필요하다?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 외제주의는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러면 기억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고 하겠지. 객관적 근거가 아니니까. 그리고 있는 내용 그대로 실린 게 있잖아. 1번부터 5 중에서. 진짜 기억의 내용 있잖아, 뭐. 2번에 내 믿음은 승진 축하연에 의한 것이 축구시합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맞잖아. 그래서 기억은 지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외제주의만, 이 문제는 외제주의만 이해하면 되는 거였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외제주의는 뭘 중시한다고? 객관적 근거. 직접 눈으로 본 거. 내 기억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고. 그지? 그래서 2번이야. 적절한 거. 나머지도 보면 알아. 근데 선지 보면은, 비교해 보면은, 이게 왜 나머지는 틀렸는가가 짝이 맞춰질 거야, 퍼즐이. 중요한 건 그거야. 당장 이 지문은 수능이 안 나오거든? 그냥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 그거 다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 집중만 하면 되잖아 그거. 그 다음 18번 볼까? 별표 3개. 왜냐면 이거 어차피 또 나만 보는 거니까 20번은 가나 16번은 간대. 이것부터 하면 되겠구나. 근데 자 일단 18번.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보기가 있고 이 문제 유형 내가 눈에 얘기했잖아. 이거는 주자가 리에 대한 얘기 있지. 요거랑 본문에는 비교하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일단 보기부터 해결하라고 했지. 본문 보기 앞서서 보기에 있는 내용부터. 예를 들어 1번 주자는 밑줄 쳐봐. 시킨 데 따라 와야지. 잘 보여. 주자는 사람에게 모든 알미 갖추어졌다고 했는데 그게 보기 내용 있잖아. 확인해봐. 그게 있는가. 사람에게 모든 알미 갖춰져 있대. 없지? 보여? 난 안 보이던데. 자, 2번. 뒤에 거.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고 한 거 비추실게. 자, 그거 보기 확인해봐.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고 한 거. 가운데 밑줄. 리가 스스로 인다고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주자의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라고 있지. 2번은 나도. 3번 주자는 리의 능동성이 있어야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대. 한번 볼게. 보기에서 능동성, 온전한 인식. 비슷한 말 없지? 지워. 4번 뒤에 거.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 찾아볼게. 자, 작용의 미묘함이라는 것은 나오지? 그리고 그래서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돼 있어. 3번도 나도. 자, 5번. 리가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작용한다고 봤는데 주자가 리의 능동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거든. 그거 확인해. 없지? 그럼 니네가 할 거는 2번, 4번 본문 확인이야. 자, 2번에 밑줄 만년의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으로 본 거 찾아봐. 태계가 태계는 두 번째 문단이지? 거기서 만년의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으로 본 거.
나왔지? 뒤 위에. 만년에는 물격에 대한 해석을 물이 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태교가 만년에 물격의 의미로 물이 격한 것을 보는데 그래서 2번. 4번을 확인해볼까 우리? 나는 4번까지 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되어있냐면 물격을 사람이 마음이 사물이 이룬다고 보는 것. 어디 있을까?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말 있지. 사물에 내재한 리에 다가가서 리를 획득한 것이 얘는 아니라고 돼 있네. 그지? 4번은 아니라고 했고 2번은 맞다고 했으면은 굳이 우리가 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2번 하면 돼. 더 생각한다고 네가 더 잘 나올 것도 아니잖아. 계속 국어적인 비교만 하고 있어 지금. 16번. 이게 이렇게 생각해봐. 1번에 개티어는 동nem치고 밑줄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 밑치고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 가르쳐봐. 개티어가 뭐라고 했는지 붙여볼까? 세 요소 얘기했거든? 자, 대문자의 매트의 밑줄.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제기한 사람은 개티어다. 자, 두 개 비교해서 같은 말인 것 같아, 이게. 이걸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야. 이게 틀렸으니까, 1번이. 그지? 그래서 1번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이게 다르다고 이해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1번은. 끝이야, 그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2, 3, 4번 다 찾긴 해야겠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 여기서 찾는 거는 내가 해줄 필요가 없다고. 니네가 해야지. 니네가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확인하고. 아, 이게 같은 말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구나.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지막 20번. 내가 지금 방금 딱 보고 별표를 쳐놨, 갑자기 내가 왜 그때 별을 쳐놨지? 생각하다가 이제 또 기억났어. 어제 했는데. 자, 가에 밑줄 쳐봐. 가의 필자는 외재주의의 한계는 문제 삼았지만 내재주의의 한계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거든? 자, 우리 외재주의 아까 밑줄 쳤지? 밑줄 친 뭐였어? 아까 니은이었지? 자, 그래서 외재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한지 볼까? 반면 외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것부터 여기만 딱 외재주의잖아. 진짜 외재주의는 딱 거기만 외재주의야. 집중! 거기만 외재주의야. 자, 거기서 한계 얘기했어? 문제점 얘기한 적 있어? 몇 줄인지 알아? 그 외재주의가? 반면 외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이다. 가령 뭐만 한다고 본다. 그래서 보기도 했다. 이거 내가 한계라든가 그 단점은 다 읽을 필요 없다고 했잖아. 문장 끝에 뉘앙스가 다 있어. 한계면은 그런 한계식으로 얘기 끝나. 문장을. 아무리 그냥 다 읽어도 어차피 외주주의는 그게 끝인데 거긴 없어. 그럼 없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의심할 일도 없이 없는 거지. 외주주의가 긴 것도 아니고 거기 딱 몇 줄 있는데. 그러면 다 지워야지. 1번, 2번 지우고. 그지? 1번, 2번 지우고 시작해야지.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하수지. 왜? 가 끝냈으면 가는 다 끝났잖아. 가를 볼게. 다해. 게티어가 지식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 입장을 문제 삼았대. 이거 아까 어디서 봤는데? 그지? 문제 삼은 거? 자, 두 번째 문제처럼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되게 어렵다는 제기한 사람이 게티어다. 나 분명히 문제 제기했지? 다가. 그럼 다 들어가야 돼. 그럼 뭐 지워? 4번도 지워. 자, 이제 라를 볼까? 라가 현대 철학에서 지식의 습득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대. 지식의 습득, 동네 쳐봐. 그런 얘기 있었나? 그지? 나는 이걸 다 읽으면서 그게 없는 걸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냥 3번 체크해. 그게 안 되는 나를 확인하면 되지. 가에서 안 보이고 나에서 이게 보이는지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재밌지? 그거 맨 끝에 있는 거 아니야? 본문에? 나에? 그지? 그거 3번 하면 되잖아.
나 같은 경우는 필자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지? 확인한 거잖아, 내용. 금방 끝났어. 다 끝. 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잖아, 지금. 그래서 그걸 인정해. 뭐냐면은, 첫 번째 지문이 하, 난이도 하. 두 번째 지문이 조금 더 위. 마지막 지문이 상. 원래 수능은 다 비문학이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 얘는 원래 그렇게 해, 상중하. 하던 사람은 알아, 느낌은 알아. 왜 상중하, 상중하구나, 이게 느껴져. 모든 수능은 그랬어. 근데 순서는 뭐 처음부터 하상, 하중상 이건 아니고, 그 순서 얘네가 마음대로 해. 쉬운 질문이 뒤에 깔 수도 있고, 앞에 깔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어. 어쨌든 분명히 존재는 해. 나는 니네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리얼하게 밑줄을 닫히면서 이렇게 하잖아, 수업을 하는데, 여긴 깨끗하지, 지금. 보면 여기는 밑줄 딱 요거 두 군데 있지. 이거 아까 그거 확인하려고. 2번, 4번 흘리고. 나머지 깨끗해. 볼 일 없었다는 거야. 다음, 마지막 그 비문화. 야, 근데 그 32번 있잖아. 30번. 이거는 쉬웠지. 너희 쫄았지, 솔직히. 처음에 이거 딱 지문 보고. 그지? 안 쫄았어? 나 살짝 쫄았어. 난 하면서도 가끔 쫄아, 이런 거 보면. 기술 같은 거잖아. 진짜 나랑은 전혀 관련 없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31번, 32번이 오답률 1, 2던데, 보니까. 31, 32가. 대성이가 어디서 보니까 이게 오답률 1, 2, 3, 1위부터 5위인데 31, 32가 나란히 1, 2에 돼. 근데 32번은 쉽던데 되게. 그래, 봐봐. 이게 그러니까 차이야. 누군가는 이게 되게 쉽게 푸는 거, 누군가는 어렵게 푸는 건 뭐냐면은, 그건 방법의 차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문제 자체가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30번. 별표 3개. 이거를 풀고 나서 나는 그냥 조금이라도 머리 쓰기 귀찮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풀어. 적절하지 않은 건 뭐 별거 없잖아. 근데 이게 너희가 나의 차이점을 얘기해볼까? 내가 1번을 봤어. CDMA 방식. 딱 어디인지 아니까.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내역을 사용하는 기술이래. 보니까 바로 그 문장이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내역을 사용하는 기술로 이걸 예로 들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지웠어. 그 다음 나는 4번을 보지. 뭔 얘기인지 알아? 4번 봐야지. 1번 했으면 이제. 4번. CDMA 방식에서, 자, 동그라미 칠게. 송신자와 수신자. 서로 다른 확산 코드 동그라미 칠게. 쳐다봐. 그 두 번째 문단까지 이어지는 거야. 왜? 두 번째 문단 처음은 가령이니까. 세 번째 문단은 안 이어져. 왜? 한 편 이러니까. CDMA는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이야. 거기서 송신자, 수신자 찾아봐. 확산 코드. 서로 다른 확산 코드래. 뭐라고 돼 있는가? 뭐라고 돼 있어? 동일한 확산 코드를 통해 돼 있잖아. 그럼 4번 체크 끝. 내가 니네한테 필기까지 시켰지? 선지에 있는 1번부터 5번은 얘네가 정한 거고 그 순서는 니네가 정하는 거라고, 본인이. 그런 것까지 생각해주면은 여기서 2, 3, 5번 찾는 게 조금 시간이 좀 줄겠지. 다른 건 더 볼 필요 없거든. 확실하거든, 이거는. 나머지 2, 3, 5번은 니네가 이제 연습해야지. 얘네가 시험 문제 선지를 어떻게 옳게 만들었는가. 같은 내용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가. 이건 찾아봐야지, 내가 해주는 건 의미가 없고. 그리고 33번. 이거 푸는데 한 15초 걸리면 되나? 10초? 1번 밑줄. 33번에 1번. 수신된 신호를 원래 정보로 복원 밑줄. 자, 확산 코드에서 아까 거기네 또 그 두 개 문단이네. 찾아봐. 뭐라고 찾아? 수신된 신호를 원래 정보로 복원을 찾아봐. 찾아, 밑줄 쳐. 거기 확산 코드 쓰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수신된, 그지? 정보를, 원래 정보로 복원, 수신된 코드를. 확산 코드 있지? 그럼 끝이네, 1번. 그래서 1번하고 끝나고,
뒤에 깔끔해야지 이제 더 보일 필요가 없지. 밑줄까지 쳐놨는데. 그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문제는 34번이야. 34번은 내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 왜냐면 처음에 나도 잘 안 보이더라고. 그게. 그런데 그냥 선지 있는 것들을 1번부터 5번 선지를 봤는데 뭐 79개 채널을 생성하기 위해 뭐 혼선을 방지하기 나왔는데 뭘 봤냐면은 내가 진짜로 그 가있지 가. 가가 있는 문단 이게 FHSS 방식인데 그 문단 처음 있지. A 밑에 있는 문단 처음 밑에 쳐볼게. 한편 그거 밑에 칠게. 한편 2400MHz 대역은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분배되어 있어 특별히 활동받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2400Hz 대역으로 통신하는 블루투스 기기들은 자유롭게 통신하면서도 혼선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맨 끝에, 본문 제일 끝에. 그리고 블루투스 기기들이 동일한 확산 패턴으로 통신하더라도 페어링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 그걸 보고 내가 이 FHS 방식의 가장 핵심은 뭐니? 혼선이구나. 그걸 알고 2번을 체크했어요. 혼선 방지. 근데 이거는 좀 어렵지. 이해해? 녹화되고 있는 거지? (32번) B를 볼까? 그 본문에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 밑에 줄까? 32번에 문제 32번 문제 옆에 바로 있지?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 했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FHSS야. 결국 그 한 편부터 시작한 마지막 문단 있지? 까지 다 지금 이 문제의 범주에 들어가. 그냥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찾았어. 야, A, B, C, D를 찾았어. 본문에. B를 봤는데 모두 1MHz 단위로 형성된 79개 채널 중 몇 개를 선택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돼 있어. 그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있어. 그게 찾기 어렵지 않았어. 그지? 주파수를 1MHz 단위로 나누어 79개 채널 때 채널을 선택하는 패턴을 확산 패턴을 한다. 해서 이렇게 다 있지? B 그대로 있고 C 페어리딩 시간이 다르면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낮고 아까 봤어 그랬어. 34번 하면서 페어리딩 시간하고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봤어. 아까 페어리딩 시간 다른 거 얘기. 그지? 블루투스 기기들이 동일한 확산 패턴으로 통신하더라도 페어리딩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대. 그것도 봤고. 자, D. 혼선 없이 통신하는 것은 확산 패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대. 확산 패턴이 서로 다른 거. 방금 본 거 아니었어? 따라서 선택하는 채널 개수를 위하여, 그지? 다양한 확산 패턴을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었거든. 해보니까 A만 1600분의 1초마다 채널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신호를 탐색할 수 없게끔 돼 있어. 본문은 이렇게 탐색한다 했는데 A만 탐색 없었다 본문이랑 반대로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5번 B, C, D. 그냥 존재하는 말들이니까. 어차피 다 FHSS에 대한 글이니까. 그래서 몇 번? 5번 체크한 거예요. 그냥 존재 의문만 확인했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치? 1번은 좀 그렇지, A는. 아니, 본문에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 1초당 1600번 이동해 가면 통신을 한다. 그지? 근데 어쨌든 검색신호를 탐지할 수 없다? 왜 탐지할 수 없다고 했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존재하고. 그렇게 풀지 않으려면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아까 FHS 방식 있지? 그거 다 읽으면서 이해하면 돼. 이거. 니네가 이해하실 때까지 덤비면 돼.
난 못할 것 같아. 내가 지금 국어 공부해야지 지금 이거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 그래, 틀려도 되지, 뭐, 이거. 그지 않아? 어차피 못하면 1, 2, 1이라며. 틀려도 돼. 부담 없이 하면, 그냥 체크하면, 풀더라도 어쩌든 이런 정도에서 체크하면 돼.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왜 100점 맞으려고 수능 문제 푸냐고. 버릴 거 버리고 하면 마음 편해져. 그러면 그다음부터 오히려, 그러면 더 점수가 더 좋을 수 있는 거지. 하나하나 부담 갖고 이렇게 다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언제 다 하냐고. 31번. 이거 처음에 좀 고생했는데, 내가 이 두 개를 마지막에 풀긴 했으니까, 나도. 전체에서 마지막으로. 근데 정답이 4번이 좀 어이가 없었어. 그 초기값 0, 1, 1, 0이면은 세 번째는 0이래. 그래서 보니까 본문에 찾았지. 초기값이 나머지 뭐 1, 1, 1, 1 나와. 근데 출력하는 거 얘기 났잖아. 세 번째 출력. 그래서 거기 초기값에서 출력을 찾아봤어. 출력. 그 위에 보니까 뭐 각 시행에서 각각의 천이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은 오른쪽에 그제 천이 레지스터로 이동하고 이때 천이 레지스터 4가 갖고 있던 값이 출력이 여기 출력이 있었어.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뭐 1, 1, 1, 1 이 네 번째 값 출력된 그래서 1이 나오는구나. 그럼 그 다음 뭐니? 1 그 다음 1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잖아. 그래서 4번은 보니까 0, 1, 1, 0이면은 첫 번째 나오고 이쪽으로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1이네? 얘는 뭐야? 0이네? 틀렸네? 이렇게. 끝. 초기값 거기 보면 그렇게 설명돼 있잖아. 출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4가 가지고 있던 값이 출력이 된대. 각각의 천이 레지스터 저장된 값. 그래서 각 천이 레지스터의 초기값이 1111. 그래서 거기다 1111. 4개잖아, 딱. 4칸. 4부터 나오니까. 다행인 건 뭔지 알아? 이거는 0110이 앞에서 0110이든 뒤에서 0110이든 어차피 세 번째 값은 뭐니? 다 1이야. 그 정답은 제일 쉬웠어, 근데 이거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이거? 그 A 아우 쉣 집에 가서 요거 한번 이해해보라고 나도 간략하게만 알려줄게. A에 대해서. 거기 A 있지? 무슨 방식? X, Y 연산 있지? 나도 어디서 배운 적 없잖아. 처음 봤잖아. 나도 태어나서 처음 봤어, 이거. 똑같아. 해석 웃긴다? 나중에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보려고 해석했는데 해석 개쓰레기야. 이래서 해석이 겁나 안 친절해. 뭔 얘기인지 해석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이해한 것이 그거야.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왜 짝을 맞춰보니까. 송신하는 정보가 1001이고 확산 코드가 100이래. 그지? 거기서 나온 거 그거야. 맨 앞에 1을 확산 코드 100의 각 자릿수와 이렇게 한대. 그런데 거기 보면 왜 도대체 나도 처음에 왜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뭐가 나온대? 011이 나온대. 011. 도대체 왜 011이 나오는가? 근데 그거 설명 있잖아. 뭐라고? 비교 대상이 같으면 0, 다르면 1. 얘랑 비교 대상 같지? 그지? 같으면 뭐라고? 0. 근데 얘랑은 1과 0은 다르지? 그러면 1. 1과 0 다르지? 1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 얘기구만, 보니까. 그럼 봐봐. 이번엔 얘 0 갖고 0하고 뭐하고 0이랑 1, 0, 0을 하는 거지. 그럼 0과 1은 다르니까 0. 0과 0은 같고 0과 같고 그지? 1, 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0, 1, 1. 헷갈리지? 이번에는 0과 1. 0과 1은 비교 대상이 다르니까 1. 0과 0은 같으니까 0. 0과 0은 같은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12자리 나왔지? 그러니까 1번은 그래서 자릿수 곱하는 거야.
M자리에서 4자릿수랑 3자릿수 곱하니까 4, 3, 12. 그래서 1번은 12가 나온 거고. 그지? 2번은 4자리 블록으로 구분된단 말은 안 봤을 그냥 그거 보고 오니까 4자리라고 블록이 나왔어. 확산 코드와 같은 3자리 뭐 블록 구분된다. 그지? 그래서 012, 100, 100, 012에서 4자리 이렇게 블록 나왔길래. 그래서 3번은 요거 이해한 대로 다시 해봤고. 그건 니네가 해봐. 그냥 뭐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 해보라는 게 아니라 머리 한번 써보라고. 어쨌든 이걸 보고 누군가는 진짜 이해해서 풀었을 거 아니야. 2번, 3번은. 그게 이해가 돼서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씩 머리에 써야지 이것도 느는 거지 뭐. 그런데 어이없이 4번은 너무 어이없지. B는. 그 얘기야. 니네가 1, 2, 3번 모르겠으면은 그냥 4번 가보는 거지 뭐. 그나마 4번이 제일 하기 쉬울걸? B하고 4번, 5번이? 그랬다는 거야. 분명히 수능에도 킬링 문제가 존재할 거야. 한 2문제 정도. 난이도 낮은 거 지문 하나에서는 킬링 문제 없이 나오고 나머지 2개에서는 2문제 정도 나올 거야. 그거 피하는 게 관건이야. 그리고 물론 1등은 나오고 싶어도 다 피해. 그거 해도 안 해도 1등 나와. 보면 알겠지만 그 시간에 나는 과감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나라면은 그렇게 해. 그 2문제짜리 아예 과감하게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나머지를 완벽히 좀 더 남은 시간이 있으면은 2문제 남았는데 시간이 좀 꽤 남았어. 그러면은 그 2문제 그냥 버리고 다른 거 내가 아까 애매했던 거 확인하고. 그래서 1을 맞겠어. 1만 맞으면 되거든. 100점 나올 필요 없거든요. 뉴스에 나오고 싶진 않으니까. 그런 것이. 그래서 비문학이라는 게 지금 그래 몇 문제야 지금 이게. 우리 몇 문제니 이번에 진짜. 12문제인가? 아니 17문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개에다가 10개 11개 나 왜 세다 까먹었지? 6개 6이 12에다가 5문제니까 17문제인가? 16문제인가? 늘었지? 그러니까 화작가고 언매 때문에 늘었지. 그래서 지금 신경 쓰는 게 그거야. 또 이제 니네 수능 때도 그럴 것 같아. 지금 비문학이 하나가 지문 2개 모았지. 가와 나. 그지? 2가지 내용을 한 지문에 깔았지? 이런 거 좀 신경 쓰기는. 근데 소설도, 이번에 문학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 문항수가 늘어나니까, 봐봐. 왜냐면은, 비문학 지문이 지금까지 3개였어. 3개인데 4개를 늘릴 줄 그렇거든? 그럼 뭐냐? 지문 하나를 늘려버리는 거야. 글 2개로. 얘는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 뭐, 얘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좋지, 뭐. 사실, 지문은 똑같은데 문항수가 늘어나면 좋은 거야. 우리로서는 좋은 거야, 우리로서는. 자, 제일 처음 1번. 야,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스타트를 1번으로 시작했는데, 끝! 그래서, 쉽게 시작해서 좋겠네. 근데 2번 봤는데, 난이도가 뭐 이래? 그랬어. 하지만 너희는 아니었겠지? 1번. 가와 달리 나는 의태어. 딱 보니까 뱅뱅. 끝. 가위는 없고. 이게 눈이 좋아서 그래. 얘기했잖아. 많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충 훑어도 보여. 우리 그거 주목. 관리 수업 때 미니모사 할 때 이거 당한 사람들 많지. 이거 의태어. 이게 의태어예요? 이러고 있었지? 그지? 근데 의태어라는 게 보면은 의태어나 의성어나 보면은 그지? 공통점이 있지. 이걸 뭐라 첩어라고 해, 첩어. 같은 말에 똑같이 쓰는 거 있지? 이걸 첩어라고 하거든? 의태어나 의성어는 이런 첩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첩어잖아. 살금살금 그러잖아, 살금살금.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런 말을 또 쉽게 깡충물이다. 이런 비슷한 말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의태어 의성어 아니야. 왜냐면 의태어 의성어는 부사야, 부사. 얘는 뭐 기본형 뭐야? 깡충거리다 기본형이잖아. 이렇게 뭐뭐 다 해서 기본형이 존재하는 건 절대로 의태어 아니야. 의성어 아니야. 앞에 뭘 갖다 놔도 안 돼. 그것도 누군가 관리 수업이나 이런 거 하면서 이거 의태어 아닌가로 해서 질문을 내가 많이 받았어, 해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는 니네가 뱅뱅을 못 봤으면 아마 틀린 것이 뭐.
아, 이것까지, 이걸 놓쳤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3번. 이씨. 봐! 수업 시간에 내가 문학에 대해서는 지식을 많이 안 줘. 주면 나오잖아. 독백의 방식과 대화 어떻게 구분하는지 얘기했잖아. 독백의 방식은 그냥 1인칭만 있으면 돼. 근데 대화의 방식은 내가 뭐라고 했니? 그걸 몇 번을 얘기했니? 2인칭이 존재하거나 누군가를 부르는 거. 철수야, 바두가, 그지? 뭐뭐야. 그래서 본호법이라고 알려주면서 그게 있으면 된다고 했거든? 근데 확인할 때 가래 봐봐. 2인칭 보이죠? 당신이요. 야, 2인칭도 불렀어요, 또. 그러니까 3번은 절대로 독백의 방식이 아니지. 오히려 대화의 방식이겠지. 응? 1번 못 봐서 다른 거 확인했던 사람들이 지금 얘기해주는 거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4번의 점층적 표현. 이것도 내가 알려줬잖아. 모르겠어, 언제, 중간부터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해주는 거야. 전에 그때 있었던 사람은, 만 있으면 내가 더 알려줄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알려주는데, 반복과 변주라고 있어, 점층은. 그래서, 어디 영상인가 있을 거야. 10년 후. 이게 점층이거든? 그 점층은 반드시 이 안에 뭐가 있어. 반복이 있게 돼 있어. 반복 없는 점층은 없어. 하지만 반복 안에서 조금씩 뭘 주는 거? 변화를 주는 거. 이게 점층이라고 했잖아. 눈은 살아있다 해서 적었고,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또 눈은 살아있다 있지? 그 다음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또 눈은 살아있다 있지? 반복과 변주가 점층이라고 해. 그럼 점층법 확인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반복을 먼저 찾으라고 했거든. 게다가 역동성이야. 근데 설목은 솔직히 역동성에서 이미 죽어버리지 않았을까? 점층이 있든 말든 간에. 그지? 역동적이 힘력자 움직임 동체에서 힘이 있는 움직임인데. 그리고 5번. 시간의 흐름 세태 변화. 일단 세태 변화가 좀 이상해. 자, 뭔 변화라고 했잖아, 어쨌든. 내가 변화는 무조건 뭐라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했잖아. 그지? 그리고 시간의 흐름 뭐라고 했니? 시간과 관련된 개념 존재가 2개 이상 반드시 존재해야 돼. 느낌상 시간의 흐름은 없어. 무조건 시간과 관련된 표지가 2개 이상 존재해야 돼. 이번 시험에 정답 그거 있었지. 고전시가에서. 그지? 그런 거였고. 2번, 이런, 지금 이제 알겠어? 지금? 틀린 사람, 왜 틀린 사람? 봐봐. 3번에 겨울이 생명력이 위축되는 계절. 그다음에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 내적 성수. 미친 거지, 이거는. 내가 시험 볼 때 이거 얘기 안 할 일이 없다고 했지. 플러스 마이너스. 뭘 이해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거 이미지 개념부터 생각했지. 기본 이미지 분위기. 다른 거나 비교해보면 쉽다? 2번 봐봐. 겨울이 세상이 얼어붙는 고요한 계절.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거. 정말 그냥 그대로잖아. 시냇물마저 여의고. 가을에서 겨울 넘을 때 쇠락. 부정적인 거 알겠지? 쓸쓸한 처지. 그냥 매치가 되다 보니까 3번 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3번, 4번, 5번 보지도 않았어. 그지? 4번은 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2번까지 와서, 뭐야? 쉬운데? 나가다가 3번을 보면서, 얘는 좀 어려웠겠구나, 애들이. 하긴 난 3번을 먼저 안 풀었어. 4번을 먼저 풀었지. 왠지 알지? 4번 먼저 볼게. 4번도 그래서 4번도 쉬웠어. 기억. 조응하다가 붙은 거지. 어디 있어 그 말이? 그 2번에 1번에 조응. 2번에 1번에 조응? 조응이란 말이 있었니? 거기 있네? 아하! 질문 잘했어. 너 말고도 궁금한 게 있었을 거야. 에어컨 하면 떠올리는 거 뭐 있어? 물건 중에서. 에어컨 하면 떠올리는 거. 에어컨 비슷한 거 있잖아. 시원하게 해주는 거. 뭐 있어? 쉽게 생각해, 에어컨. 에어컨하고 같이. 선풍기. 에어컨인데 김치냉장고 맞아, 안 맞아? 그게 조응이야. 서로 어울리는 거, 대응하는 거. 대응은 반대가 아니야. 서로 조응한다는 것은 서로 반응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거랑 어울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어울리는 거.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야. 이 식구랑 이 해석이 어울린다. 해석이 맞다 안 맞다.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4번에 1번에 보면은 화자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무게, 기억.
늦가을에 김장 걱정을 하면서 집을 팔게 되어 다가오는 겨울이 더 외롭고 무섭다.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분위기가. 2번, 삶의 터지는 들리는 화재의 상황, 니은. 이삿짐을 따라 비탈길을 총총히 걸어 이 두만가 건너는 이삭군처럼 회사 하늘 속으로 들어가 식소리 저녁 둘러앉으니. 자, 여기서 2번에서 나 이거 처음 보는 시야. 여기서 나도 스톱했어. 잠깐 망설였어. 이게 맞나? 그냥 넘어갔어요, 3번. 어머니의 부재를 실감하게 된 화제의 상실감 했는데 뒤급 보니까 식솔들이 정신을 둘러앉으니 어머님 한 분만 오시지 않아서 벼랑간 앞니가 무너지다 허전해서 눈 덮고 싶어. 누가 봐도 어머니 없는 부재 얘기하는 거야. 밑에 보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씨 나오지. 영원한 이별. 그런 것 같아. 자, 네 번째. 형제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졌으면 드렸는데 니을 보니까 밑에 가신 뒤에 보니 세월 속에 묻혀있는 형제들 공동의 부엌까지 무너져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어졌다. 그래서 4번 패스. 왜냐면 그리고 우리 명절 때는 우리 시골 식구, 우리 외가 식구들은 항상 모였거든? 대식구야. 모이면 한 몇십 명이야.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그 모임이 없어졌어. 잘 안 모여. 그냥 몇 식구, 두 식구, 세 식구 모이기만 하지 전체가 다 모이진 않아.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비정한 미치지. 자, 주변 사람들의 비정한. 화자가 아니라 화자한테 주변 사람이 비정하대. 5번 미음 봐봐. 친구들의 손 한 번 바로 잡지 못하고 가리라. 이게 주변 사람들이 얘한테 비정한 거야? 그래서 5번. 2번 고민은 잠깐이고 그냥 패스. 그게 중요하다니까? 넘어가는 게? 그래,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은 그래. 2번에서 뭔가 애매하고 뭐하고 조금 확신이 안 되면은 거기서 고민하는 게 일반적 학생이라고. 넘어가서 다른 거에서 확인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거 해야 되는 거고. 3번 마지막.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생각한 게 올해 애들도 뭐 그저 고만고만 하겠구나. 수준이. 잘 됐다고 그랬어요. 잘 됐어. 조금만 노력해봐. 열심히 해. 좀만 해봐.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3번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난 틀린 거 이해해. 이해하는 사람은 왜냐면 이거는 본문도 볼 필요 없거든. 사실 아는 사람은 본문도 볼 필요 없어. 이걸 모르니까 참 틀린 거야 다. 내가 왜 이걸 아냐면은 그래서 1학년 때 좀 했던 사람이 좀 도움이 되긴 해. 너네 제방매가 배운 적 있지? 내가 이거 보면서 딱 떠올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 보면서 제방매가 떠올랐어. 거기서 내가 애들 가르치잖아. 내신하잖아. 이 얘기를 필기를 많이 해. 종교적 승화라는 말이 많이 써. 이 종교적 승화라는 게 뭐냐면은 극복이야. 극복. 그래서 누이가 죽어서 슬프잖아. 그래서 슬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뭐 하는 거야? 이겨내는 거야. 슬픔에서 의지와 희망으로 벗어나는 거거든. 그게 승화야. 그럼 2번은 선지 봤을 때 이게 승화는 아니거든. 나를 미워하면서라도 내 옆에 남아주면 바란대. 이거를 이별의 슬픔을 승화한 건 아니지. 정신적으로 승화한 건 아니지. 이별의 슬픔은 거부하는 거지. 이거는 사실 본문 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국어적인 거 이 정신적 승화라는 걸 이해한 사람만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납득은 했어. 그냥. 그렇게만. 됐나? 본인이 틀린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 잘 몰랐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다음. 고전 시간을 먼저 볼 거야. 내가 분명히 그랬는데 하긴 이번에 문학을 먼저 풀고, 그지? 비문학을 마지막에 풀고, 그럼 순서상으로도 비문학이 뒤에 그 어려운 거 뒤에 썼으니까 쭉쭉쭉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이거부터 얘기할게. 24번부터. 아니, 가나다까지인가? 이게 뭐 긴 것 나다밖에 없네? 나다 딱 2개 시조잖아. 이 6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고민한 거야? 잘 봐. 5번은 다 풀 수 있어. 종장의 마지막 구절을 불완전하게 종결한다고 했는데, 그래, 나는 그래, 지는 달만. 근데 다는 잠 못 들어 하느라 했으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 마지막 구절에 불완전하게 종결은 나만 있잖아. 나만. 지는 달만. 그러면 4번에 내가 뭐라고 했니? 재해를 확신하며 고통을 견딘다. 그러면 플러스잖아. 근데 다의 끝에 이별하고 잠 못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재해를 확신하며 고통을 견딘다고 해. 말이 안 되잖아. 그 정도 읽을 수 있잖아. 이별하고 잠 못 들었다고. 읽을 수 있는 거잖아. 3번은 지워버리고 아예. 원경에서 근경, 근경에서 원경 시선 이동을. 두 개 다 할 수가 있겠어 이게? 하나도 벅찬데? 그렇게 얘기는 틀린 사람이 88점 맞은 놈이 3번 틀려. 이거 틀렸어요. 어떤 애 있어 또 여기 말고. 우리 V반에서 90점대가 한 명인가? 또 있나? 몇 명 아직 조사가 안 돼갖고 한 명만 있나? 80점대는 겁나 많아. 그래서 알겠지만 여기서 80점대 겁나 많아. V반에서 우리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럼 뭐 어차피 뭐 1컷이 한 80점대 될 것 같은데 후반 될 것 같은데 뭐 올라가는 거 뭐 거기서 거기가 어차피 이제 그 수준 안에서는 거기서 거기가 조금 하면 그냥 끝이고. 많이 오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컷에 걸린 사람이 꽤 많아. 뭔지 알지?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돼. 그 한 문제라는 게 보면 알겠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한 문제가 두 문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만 그 갭이 그게 이번에 시간의 경과가 있는데 니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누가 이걸 배웠겠어? 배운 사람 없어. 이거 나도 거의 가르친 적 없어 이거. 나는 가르친 적 있는 것 같아 어디서. 근데 나머지 가르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래서 처음 그냥 객창 돋는 달. 자 돋는 달 밑에 나의 객창 돋는 달. 난 세 번째 줄에 지는 달. 됐잖아. 돋는 달과 지는 달. 그러니까 누가 놀래야 돼? 돋는 달이 그런 의미냐고. 그래 돋는 거 해가 돋는단 말 쓰잖아.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야 객창 돋는 달에 두 견인만 우주 준다 돼 있잖아. 밤중만 난간에 의지하여 지는 달만. 지는 달. 연세 반복, 연세법도 알려줬지? 원수형동이. 원수형동이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는 바나나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 연세는 원래 반복이 있거든. 연세 반복 뭐라 해? 그냥 연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함정파려고 그랬나? 반복이라는 거? 연세. 없지. 그리고 25번은 보기만 보고 푸는 거야, 이거. 본문하고 상관없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볼까? 기억. 이별한 이후에 상실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별하는 상황을 형성하는데 기여는 다르기는 찾을 수 없겠군. 보니까 가름하다. 누대 위에서 배회하는 달은 헤어진 이의 경대를 비추고 있으니 헤어진 이야. 그럼 분명히 이별 이후에 상실감 맞네. 그지? 두 번째. 가련하다라고 탄식하고 있으므로 다른 화제의 정서를 불러키는 길. 그렇지. 가련하다. 누대 위에서 배회하는 달은 이런 게 바로 뭐니? 뭐 객관적 상황이면 그런 거잖아. 근데 3번. 달이 사라질까봐 걱정 미쳐볼래? 한번 읽어봐. 정말 그런가? 그 시. 이걸 거의 현대로 돼 있잖아. 거기서 달이 사라질까봐 걱정인지 찾아봐. 오히려 사라지지 않고가 보이지 않니? 달은. 그지? 달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오네. 이제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 서로 들을 길은 없으니 어디서 달이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게 있어. 여기 3점 주고 앉아있어 바보들이. 그래서 한번 23번. 이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는 게 그래도 가나 다라 그 중에 있으니까 그지? 찾을 수 없는 거 찾는 건데. 자 청각적 심상 A에 청각 찾는 거. 야 이건 쉬웠어. 왜? 대놓고 소리가 나왔잖아. 해석으로. 이게 정말 이별과 관련해 화제 정도 들으면 청각 심사가요? 야 이별 노래잖아 다. 주제가 그렇다면 알려줬잖아. 그거 왜 따지고 있어.
그거 따지기 전에 다른 것부터 보는 게 낫지. 두 번째, 불면의 상황. 신적 고통, 불면은 뭔지 알지? 그렇지, 잠 못 드는 거. 대놓고 있지 않았어, 아까? 봤잖아, 이거 문제표에서. 잠 못 들어 하느라. 됐고. 이별하고 잘못 들어. 자, 수. 감정 깊이 수. 천리. 구만리. 겁나 많지? 수가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 묻는 거야, 진짜. 어떤 생각이 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 그래? 그렇지. 수. 그리고 원래 이것도 내신 같은 거 문학할 때, 뭐, 과장법에서 천리 뭐 해서 막 그런 거 다 배운 적 있잖아. 야, 천리면은, 그때 막 심리가 몇 킬로? 4킬로. 백리면은 40킬로고, 천리면은 400킬로. 이때 당시에 400킬로면은 과장이지. 거의 뭐, 가기 힘든 곳이지. 뭐, 여자면 더욱더. 말을 타고 가겠어? 그지? 더욱더 힘들겠지. 말을 타고 가도 오래 걸릴 거야. 숫자는 많이 나왔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의인화된 사물의 이별의 책임을 전가. 실제로 나도 이건 패스했어. 다른 것부터 확인하려고. 왜? 5번부터 확인하려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사물의 임을 빗대어서 표현. 찾아봐. 못 찾았던 사람은.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항상. 고전 시간은 뭐라고? 읽는 게 중요하다고. 읽을 수만 있으면 끝나. 빗대는 거는 거의 다 뭐니? 직유법이잖아, 사실. 꽃 같아. 아이고, 야, 대박. 그냥 아래 안 하고 해줬네. 쉽네. 꽃 같은. 글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 소리 신경 쓰라고. 이거죠. 꽃 같은. 그래, 꽃 같은. 꽃 같은 우리님. 꽃. 뒤에, 야, 얘들아. 시옷과 기억이 있으면 뭐 맞춘다고? 뒤에 거 어쨌든 무조건. 뒤에 거 맞춰서 꽃 이렇게 있는 거야. 받침에 신경도 쓰지 마. 왜? 이때는 받침 다 썼잖아. 7중서, 8중서 했잖아. 그러니까 받침 뭐든 이거는 현혹될 필요는 없어. 꽃. 같은. 그럼 뭐 하면 돼? 티하면 돼. 책임을 전가한다면 좀 읽어야 되거든, 이건 내용적으로.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확인한 거지. 그 다음 22번 이제 가의 달. 배의 출항과 관련된 것으로 헤어지는 시간적 배경이 알려주는데 가를 보니까 달 뜨자 배 떠나니 끝. 그지? 달 뜨자 배 떠나니. 난 항상 그지? 아래야 배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오케이? 아, 뜨자. 자, 뒤에 거 맞췄어? 뜨자 이렇게. 읽으면 그게 절반 먹고 들어가. 달 뜨자 배 떠나니. 인제가면 어이오리. 1번은 뭐 교재 간단하네. 2번 다른 화자가 타영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두견이라는 소재와 정선을 연결했대. 자, 보니까 나의 객창에서 돋는 달에 했는데 밑에 객리라는 애에서 뜻도 알려줘서 객지에 있는 동안이라고. 대놓고 알려줬지? 두견이만 우주진다. 아, 감정이. 객관적 상음을. 패스. 자, 3번. 다른 화자의 내면을 빗대 표현한 것을 옥절의 소재에 올려서 자, 이줄. 임을 위한 화자의 정성. 뭐야 그게. 주름에 비춘 달과 멀리 오는 옥적 소리. 천수 만한을 내 어이 도둔한다. 천리에 님 이별하고 잠 못 들어하나. 자, 뭐 어떤 정성? 정성 뭐 있어? 임을 위한 정성이 뭐가 나와? 이걸 보면은 삼인곡이 떠올라. 삼인곡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님에게 선물을 보내. 그지? 정성을 보내. 그러니까 보내노라 보내. 보통은 정성이 나면은 보낸다고 하지. 보내야겠지? 아무리 봐도 그건 없어. 자, 근데 옥적이란 말은 주목. 그러니까 고전시가가 이거야. 고전시가를 공부하는 게 그 작품이 나올 거란 생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표현이 다른 작품이 유사하게 나와서 그 해석을 돕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이게 진짜 별로 그렇게. 이거 봐봐, 생각해봐. 배웠어 이거? 근데 이 분위기가 그대로 수능대로 갈 거라니까 사실. 조금만 다르고.
시조에 보면 목적이라는 단어 많이 나와. 또는 뭐니? 어적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 많이 가르쳐. 목적이 뭐냐? 목동의 피리 소리야. 어적은 어부의 피리 소리거든. 그래서 이게 분위기를 조금 어때? 슬픈 분위기를 더 이제 심화시키게 한 방법을 많이 써. 피리 소리. 약간 슬픈 소리 있지? 그게 슬픈 소리. 옥적은 옥피리 소리겠지 뭐. 그지? 돋은대잖아. 내 한을 돋은대. 그러니까 이 옥적은 한을 돋우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하면 봤어? 아, 왜요? 귀 안 하잖아. 아, 약하세요. 완전 좋아. 귀가 안 아파. 그래서 3번. 그래서 나를 볼까? 나?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서로 떨어지는 화자와 인과 화자를 이어준대. 읽어볼게. 내 마음 버여내어. 이 버여내어는 어디서 내가 봤냐면은, 여기서 본 게 아니라, 그, 황진이 시조 있지? 동짓단 기량이만 허리를 버여내어라고 나와. 허리를 베어내어. 그건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저 달을 맹그고, 만든다는 말은 많이 봤어, 맹그고. 이것도 다른 시에서 많이 나온 표현이야. 내 마음을 베어내서 저 달을 만든대. 구만리 장천에 번듯이 걸려있어 고우님 계신 고대가 피초연화 부리라. 송민국 본인이 나거리 돼서 뭐 님을 비춘다는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달아 붉은 달아. 불렀지 달. 그지? 불렀어. 그게 의인하라고 했지? 님의 창전 비친다라. 창전 몰라도 되거든. 뭐 창전 앞전이 있네. 창 앞에 비친다. 이런 뜻이겠지만 꽃 같은 우리 님이 앉았더냐 누웠더냐. 아, 우리 님이 지금 앉아있냐 누워있냐 묻지? 저 달아 내 본대로 일러나 소식이나. 일러라. 네 본대로 좀 일러달라 소식. 그런 얘기.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문제 풀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밑에는 해석이 있지. 다른 문화적 상징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어. 필요가 있나? 안 봐도 됐는데 벌써. 필요 없지 이거. 이거 그냥 읽는 놈은 그 쓰였던 거 많이 본 거지 뭐. 그냥. 뒤에 소설 새해 선물 은희경. 이거는 이 작품은 은희경의 새해 선물도 분명히 이 교실 안에 아무도 본 적 없을 거야. 나는 이걸 언제 봤냐면은 학교 교육이나 이런 데서 본 게 아니라 집에 책이 있어. 그 책 뭐냐 이상문학상 수상집 이 책이 여러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작품이야. 이거 상 받은 거야 이거 새해 선물. 29번. A와 B를 통해 나를 이해하는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거든? 본문에 A 있는데 볼까? 그 문단만 볼게. 진짜의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이 위선이나 가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 꾸며 보이고 거짓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킨 일은 나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자귀라는 말, 이게 A, B가 자귀야. B라는 말을 알게 된 뒤부터 그런 의욕은 사라졌다. 나의 분리법은 A가 아니라 B였으며 B는 A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부도덕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데 나는 아무런 거리낌도 빚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뭐 덕분에? B라는 것 때문에. 그지? A가 아니라 B야. 그러니까 나는 부도덕한 일은 아니었어. 그럼 29번 답. 그랬지? 그래서 충분히 이것만 봐도 A가 아닌 B로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에서 그래 더 그럼 부담을 벗어나게 된다. 이건 뭐 의심할 것도 없고 그냥. 그 4번. 됐어? 간단하잖아. 분명히 거기 나왔잖아. A는 내가 위선이 아니라 자기였으며 부도덕한 일이나 그러므로 이제 나는 뭐니 마음의 빚도 가지고 있자. 빚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거리낌도 아니야. 빚 때문에 빚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냥 문맥상에서 그냥 나오잖아. 빚. 그 다음 26번은 그냥 B에는 가로가 있지 않았어? 가로? A는 가로가 없고 B의 가로 보면 가겠지 샜느니 어쩌죠 나오지? 이 사실은 나도 처음 듣는 일이었지만 이모가 원서를 낸 것까지는 사실의 얼굴을 비켜가며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위를 가리지 않게 됐다. 이게 있잖아. 그래서 1번 끝. 서술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 B.
그냥 가로 있잖아. 뭐 대단한 거 복잡하게 묻는 건 아니지. 그지? 잘 봐. 그런데 중력부분 주거리 봐봐. 이모는 군인인 이영렬과 펜팔을 하게 되고 할머니의 눈을 피해 편지 전하는 일을 나에게 시킨다. 그러나 일단 그 관문만 지나면 어려운 단어나 비유법 없이 평이한 문장이 쭉쭉 나열되므로 아주 읽기가 편하다는 것이 짧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편지의 장점이었다.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대강 이런 이야기였다. 나 이영렬은, 이거는 이영렬이 이모에게 보내는 편지네.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뒤에 봐봐. B 앞에 이모가 이영렬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영렬이 이모에게 보낸 편지와 사이좋은 대구를 이었다. 나 전영록은 이거는 이모가 보낸 편지네. 군인에게. 펜팔하는 거. 요즘은 군인들하고 펜팔하는 게 없을걸? 편지 이런 거 없이. 어차피 핸드폰 다 갖고 있으니까. 옛날에 나 가르치던 제자인데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 이번에 수능을 다시 보려고 하는데 좀 조언이 좀 필요하다고. 근데 이름을 알려주겠는데 기억이 안 나, 누군지. 그냥 아는 척하고 있어, 그냥. 지금 군대에 있대, 근데. 군대에 있는데, 자기 이제 화작이랑 엄매랑 선택하는데 뭘 해야 될지, 이제. 그걸 고민하더라고. 뭘 선택하지? 그래서, 당장 내가 지금 너한테 네가 뭘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걸 보내줬어. 미니모세 있지? 화작 문화가 있는 거 보내줘서, 풀어서 한번 나한테 줘보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뭐한지 선택해주겠다고. 그래서 6월인가 제대한대. 지 말로 나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자기 말로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거의 안 했대. 이제 정신 차려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더라고, 간절하게.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얘는 펜팔이 아니라 카톡으로 나한테 카톡으로 10시 이후에 카톡 할 수 있대. 전화도 통화할 수 있대. 깜짝 놀랐어. 너 군대 완전 좋아. 이것도 없을 거야. 그러면 구타. 나 군대 갈 때도 구타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가니까 구타 있더라고. 많이 맞았지. 많이 때리고. 우리 때는 많이 맞고 때렸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좋은 것 같아. 군대도. 경쟁자가 하나 늘었어. 니네들. 그리고 지금 반수하는 애들도 많이 이제 좀 있으면 생길 거야. 반수하는 애들. 자, 그리고 27번. 5번 볼래? 4번. 이모는 이영렬의 사진을 보고 그의 외모가 자신의 이상형에 가깝다는 것을 밑줄 편지에 솔직하게 표현했다. 편지 어딘지 알지? 확인해봐. 외모가 이상형에 가깝다는 얘기. 이상형 얘기 나오지. 뭐라고 돼 있어? 이상적인 남성형은 변함없이 나를 아껴주는 진실한 남성. 그래서 몇 번? 4번 틀린 거야. 나 이거 금방 나왔어, 실제로. 찾으려고, 나는 이게 발췌하잖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모 편지 나왔길래, 그거 봤어요. 2번을 먼저 봤구나. 이영렬의 편지가 짧으면서 어려운 단어 없어. 아까 봤거든. A 앞에. 읽기가 편하다고. 이제 28번 하나 남은 거였어. 그잖아. A, B 보고 푸는 거고. 어차피, 26번은 서술상 특징이지 무슨 내용 묻는 게 아니잖아, 지금. 구체적인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니까, 원래. 그런데 28번은 본문을 봐도 안 될 거야, 아마. 하나하나 본문 확인해도 아마 확신이 안 될 거야. 그런데 나는 이게 5번을 보면은 이모의 비밀을 혓바닥 밑에 감추고 있다고 돼 있거든? 근데 밑에 뭐라 돼 있어? 나가 어른과 서로의 비밀을 공유. 밑줄 칠게. 자기 방어. 일단 이게 너무 이상했어. 아니, 비밀을 혓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데 이 말이 되게 중의적이다? 어른과 서로의, 이 어른이 다른 어른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 이모일 수도 있잖아, 이모. 다른 어른일 수도 있고. 이거 되게 애매한 거야. 근데 일단은 서로의란 말이 일단 똥냄 쳤어. 서로의. 그래, 틀렸어. 나중에 본문 보면 알겠지만 내 아이의 비밀을 이모가 공유하는 건 없을 거야, 그리고.
근데 본문에 이렇게 돼 있다. 뭐라고 되냐? 아니, 내가 그래서 해석을 봤어. 나중에. 도대체 이거 그게 맞나 했는데 해석이 이상해 이거. 혓바닥 밑에 감축을 쓰니까 공유하는 게 아니래.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뭔 견사운드야 그건 진짜. 그래서 5번이야. 이건 좀 이상해 28번은. 내가 봤을 때는. 정답이 5번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이상하다는 것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5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선지 안에서만 그냥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이건. 어차피 다운표는 앞에 있는 거 다 줘. 얘기했잖아. 앞에 있는 다운표는 뭐니? 소수의 내용 그대로 준 거야. 앞에는 의심할 필요, 다운표는 의심할 필요 없는 거야. 인용한 거기 때문에. 인용은 거짓말 안 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처음에 봐봐.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 터득했다. 내면을 어른에게 보이지 않게 일찍부터 누려온 결과. 그럼 되지 뭐 이거는. 나를 숨기는 방법 터득했다. 보기에 보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감춘 채 어른들의 가식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부도덕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남은 선지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걸? 근데 5번에서만 막힐걸? 뭐 그 정도만? 수능에 나올 게 아니니까. 이 작품도. 이내경의 서예 선물을 나중에 졸업하고나 읽어봐. 알겠지? 이제 마지막 고전소설은 쉬었다가. 그 고전소설 이제 마지막. 펼치면 되고. 그냥 그랬어. 너희는 그게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 그리고 11번, 여기 없지. 있어가지고 어제. 11번은 미리 잠깐만 얘기하면 그 5번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장면을 서술해서 입체적 구성 있잖아. 이딴 거는 고전소설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 이거 고민했던 사람 있어 혹시? 이런 거 없어 고전소설은. 고전소설은 그냥 뭐라고? 단순해. 그냥 순행적 구성 그리고 뭐 회상 같은 거 없어. 너네 과거 회상 같은 거 존재하지 않는 거 알지? 고전소설에. 고전소설은 그런 거 없어. 과거 회상 있단 거. 입체적 액자식? 야 없어 그냥. 자, 본문에 잘 들어 지금부터 하는 말.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가가 좀 짧은 편이잖아. 그지? 11번하고 12번하고 뭐 13번하고 15번 보면은 다 가와 나에서 가가 섞여 있지. 여기서 해당되는 가만 본다는 생각에 문제 풀어야 되니까. 뭔지 알겠어? 자, 본문 볼게. 가, 명덕사의 승려 선일은 똥냄치고 돈을 시주받아서 600 반야경을 만들려 하다가 완성되기 전에 갑자기 저승사자에 쫓겨 염라대왕에게 갔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소승은 늙음하게 대품 반야경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내 수명은 비록 다했으나 좋은 소원은 다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보배로운 불전을 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는 선의를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12번에 4번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불경을 저승에서 완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염라대왕에게 표출했어? 선율이? 이런 거 표출했어? 염라대왕이 표출했어? 아니 선율이 표출했어? 완성했다는 얘기? 자 15번 1번 염라대왕이 선율의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은 불경의 완성을 선업으로 여기는 가치 판단을 통해 불경 완성의 당위성 강조하고 있다. 요건 지우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 때문에 돌려보냈잖아. 당위성은 뭐라고 했어? 정당성, 옳다는 뜻이었지? 계속 좀 더 읽어볼까? 그리고는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울면서 선율 앞에 와 절을 하고 말했다. 자, 이제 여인이 나타났어요. 저 역시 남염주 신라 사람인데 부모가 금강사야 논 한이랑을 몰래 훔친 죄에 연루되어 저승에 잡혀와서 오랫동안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법사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하여 빨리 그 논을 돌려주도록 해주십시오. 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침상에 아래에 숨겨두고 곱게 찬 배를 이불 사이에 감춰두었으니 법사께서는 제 기름을 가져다 불똥을 켜주시고 그 배를 팔아서 불경을 베끼는 비용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황천에서도 은혜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이 말했다. 그대의 집은 어디 있는가? 사랑부 구원사의 서남리입니다. 선율이 그 말을 듣고 막 가려 할 때 다시 깨어났다. 12번에 2번. 부모에 대한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 선율이? 선율이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었지? 지우고. 뭐 이런 식이었지, 그러니까. 그리고 15번에 3번. 선율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눈 장면을 통해서 저승 체험의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 원래 대화가 구체적인 거야. 야, 두 사람이 만났다는 구체적인 게 아닌데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 나눔까지 보여주면 그게 구체적인 거라고. 그 다음 5번. 4번. 가에서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했지? 그래서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에 윤리적 정당성 부여. 여기서부터 이상했던 거야. 이미 얘는 돌려보내준 거 아니었어? 가고 있는 거 아니었어? 왜 이게 윤리적 정당성 부여인가? 잠깐 의심됐어, 나중에. 나도. 그 다음에 5번. 넌 한이랑을 훔친 후에 죄에 연루된 까닭으로 저승에 잡혀온 인물. 방금 그거였지? 그래서 도덕질을 악업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괜찮고. 자, 그 다음 계속 읽을게. 기억.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 지낸 후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죽은 지 열흘 돼서 이미 장사 지낸 후였대. 자, 13번에 1번.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 사실 나는 이때 1번 체크했는데 왜? 아니, 돌아오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면은 얘를 장사 지냈다고 이미 장사 지낸 후였다 돼 있는데? 그렇잖아. 아니, 돌아오는 게 예상되어 있으면 얘를 장사 지내지 않고 그냥 놔뒀어야지. 그래서 1번 체크 끝. 계속 볼까? 선율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렸으므로 절에 승려가 와서 무덤을 파고 꺼내주었다. 12번에 1번. 맞아? 혼자 힘으로 나왔어? 틀렸고 지우고. 책이 졌지? 선율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여인이 죽은 지 15년 지났는데 참기름과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선율이 그녀가 말한 대로 명목을 빌었더니 여자여인이 와서 말이었다 했거든. 자, 13번 2번 봐봐. 여인의 바람이 실현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붙어가는 게 그대로 있잖아. 그지? 스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이미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어 그를 도와 불경을 완성시켰다. 12번 답. 5번 하면 되잖아. 여인에 관한 일을 말해줬잖아. 다 들었다며. 그래서 5번 체크. 그래서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 읽을 거면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선지도 보면서 읽어.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었냐고 본인이. 그거 생각해봐. 시킨 대로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막상 얘기했지만 시험 때 되면은 그게 안 들어올 수 있어. 내가 하던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게 무척하게 그냥 딱 되지 않을 수가 있어. 원래 그렇거든. 뭐든지. 왠지 될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 내가 얘기했지. 나도 다시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딱 들으면은 이제 알겠어. 따라하겠다. 근데 막상 밖에서 내가 뭘 써보려고 해도 잘 안 돼. 뭔지 알지? 알고 있는 표현인데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원스쿨 내가 가입을 했어. 그래서 또 새로 원래 다른 거 영상 있어요. 가입해갖고 6개월짜리 해갖고 6개월이 아니라 6만원짜리 해서 하고 있는데 출퇴근할 때 틀어놔. 그럼 소리 이제 들으면서 출퇴근하는데 똑같은 강의 있지? 15분짜리 강의를 출근하는데 1시간 걸리는데 1시간 동안 반복해서 들어. 계속. 퇴근할 때도 들어. 그리고 다음 강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에 들었던 강의 하고 지금 하는 거 또 반복해. 앞에 거는 계속 반복되겠지? 그지?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 그래서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게 좀 익숙해져. 근데 어설프게 내가 들어서 알겠다 싶어 쓰려고 하면 안 써져. 똑같은 거야, 지금. 수업을 들었어.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해가 돼, 이제. 시험을 치렀으니까.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 잘 안 된다니까.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해봐. 11번에 2번. 3번. 가는 인물들의 대결 구도. 지워버리면 되지. 그지? 자, 4번. 가는 서술자 개입 있었나? 따옴표 없는 거, 따옴표 없는 거 몇몇 되지도 않는데 거기 서술자 개입 있었어?
없었지? 지워버리면 되지. 벌써 2개 지웠어. 가에서. 근데 2번은 가도 그런 거 있지 않았어? 주인공은 격군에 관련해서 그 후에 벌어진 경과? 그때 있지 않았나? 그지? 어. 그 다음 나 문제 2개 해결했네? 14번. 자, 염라대왕 동그라미 쳐볼래? 1번. 2번도 염라대왕 동그라미 칠게. 서롱도 동그라미 쳐. 본문에 염라대왕과 서롱의 대화가 어디 있을까? 찾아볼래? 염라대왕과 서롱의 대화. 중략 앞에는 염라대왕 안 나오지? 서롱, 그지? 안 나오지? 중략 뒤에 염라대왕이 분부를 내리시되 서롱아 들으라 있지? 밑에 쳐볼까? 중략 뒤에 염라대왕이 분부를 내리시되 서롱아 들으라 있지? 난 밑에 서롱이 다시 정신 차려 아래되 소자는 자 이후에 서롱의 말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왕이 서롱의 말을 듣고 다시 분부하되 마지막에 이제 다시 분부 나오지. 2번 있지 2번. 거기 찾아서 염라대왕 말 중에 2번 확인해봐. 14번이 2번. 확인할 수 있지? 14번이 2번. 염라대왕이 한 말 2번 나오잖아. 다운표 2번 나오잖아. 염라대왕 거. 그래서 이승에 나가면 고생하지 않고 허물에서 살 수 있다고 했는지. 고생이라는 단어 그대로 썼지.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어 끝에.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니 방송하거니와 이러면 다시 그런 허물 얻게 알아야 되겠지. 근데 이번은 뭐라 했어? 고생하지 않고 그랬지. 2번 체크.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보면 알겠지만 빨간색 1, 2번하고 그만했잖아. 그냥 발췌해서 금방 확인했어. 귀찮아서 읽기. 어렵지 않아. 근데 왜냐면 방금 했던 대로 염라대왕이 서롱에게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다운표에서 염라대왕이 서롱한테 말한 것만 찾으면 되거든. 근데 그게 쉽게 나오더라고 사실. 앞에 염라대왕 말 2번밖에 없거든. 그지? 그래서 발췌해서 풀긴 했어. 뭐 읽어도 상관없어. 다 읽어도. 그런데 15번에 4번 봐봐. 밑줄. 염라대왕이 서롱의 책임을 추궁 밑줄 쳐볼래? 난 이거 내 선조보고 얘기했다는 게 그거야. 야, 책임을 추궁하는데 왜 상을 줘? 그래 안 그래? 아니 물론 책임을 추궁했다니까. 그리고 뭐냐? 그지? 이승으로 돌려보냈어. 다 맞아. 그런데 이걸 연결을 책임을 추궁한 것이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정당성을 부여했대. 그게 뭔 소리야? 너 왜 그랬어? 왜 너 잘못했네? 라는 것이 왜 정당성이냐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원래 이유가. 4번 틀린 이유는 그거야. 그래서 3점이야. 어렵지. 왜? 본문 내용은 다 읽는 내용이거든. 1번부터 5번이 다 있어 본문에. 뭐 나를 읽으면 되겠지만 다 있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문제점 발견 못하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관리 수업 때 그거 있지. 만세전 나왔던 거 기억나? 내가 그 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만 제대로 알고 풀었어. 그 있지, 앞에. 헌병하고, 노동자 모집원, 그지? 걔네들을 소재로 활용한 것이 그 검열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었어, 선지에.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일본 애들 소재를 쓰는 거는 검열을 피하는 게 검열에 조심해, 오히려 뭐야, 걸릴 수 있는 거잖아. 그 모순된 문제 선지를 정답을 맞춘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올해 한 명 봤어. 어쨌든. 그렇다는 거니까. 선지 안에서의 모순이 의외로 니네들 되게 많이 나온다니까? 그 얘기를 전에도 많이 했어. 선지 안에서 모순 찾으라는 얘기를. 이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야, 사실 이게. 따라놓고 보면 틀린 게 없거든? 이걸 모으면 틀린 거야, 이게. 염라대왕이 서롱의 책임을 추궁했다. 했지, 당연히. 이승을 돌려보냈어. 보낸다고 했어. 연결하면 안 되지. 이거 못하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3점짜리 준 거지. 물론 난이도가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신경 쓰라는 얘기야. 또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은. 선지 안에 따옴표 우리 C에서도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연결해도 잘 생각하라고. 본문 C를 보고는 이게 맞다 틀리다. 본문에 있어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연결. 그지? 이거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11번에 나의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묘사한 부분을 찾아서 지금부터 밑줄 한번 쳐볼래? 우리가 묘사라는 거는 잘 못하잖아. 나에서. 이게 맞다는 거 아니면 밑줄 쳐볼게 한번. 어디가 과연 그럴까?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 그지? 확인했어? 이게 어디 있는지? 중량 밑에 들어가니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을 때 극히 엄숙하더라. 문틈으로서 보니 염라대왕이 통천관을 쓰고 몸에 곤약 피고 뚜렷이 앉았거니 좌우로 돌아보니 성관이 우락가락 하는지라 있지. 여기 요거겠지 뭐. 그지? 가에는 그런 게 없고. 됐어? 오케이. 응. 뭐 성운전에서 볼 필요는 없고. 수능에 절대로 성운전 안 나와. 그래서 모의고사 한번 쫙 봤는데 그래 뭐 근데 컷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낮았어. 근데 그거는 수능도 마찬가지였어. 작년 수능 때 문제를 풀고 나서 컷을 예상했을 때 이게 이 정도 컷이 아닌데 근데 컷이 또 낮아. 또 80, 90 미치였잖아. 또 어렵다고 하잖아. 그 정도 아니었어. 나중에 이제 내가 또 해석을 또 해주겠지만 그 정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애들이 잘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잘 못 푸는 거야, 문제를. 그 1컷이 84였을 때 최고로 어렵다고 하는 그때 있지. 그때 얘기했잖아. 중간에 내가 문제를 풀었지, 당연히. 수능 때는 시험지 빨리 나와. 풀고는 그때 왜 빨리 풀고 막 했냐면 그때 원장님한테도 나한테 배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딱 풀고 나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했는데 이 얘기를 했거든 다. 그래서 저리 했는데 중국어 84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보니까 뭐냐면은 그거에 뭐였냐. 문제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 있지. 그게 미치는 문제가 있었거든. 그때 뉴스에 나왔던 30점 문제 있지.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걸린 애들이 거의 다야라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 다 그렇게 풀거든. 어느 누구도 감히 이거를 패스하고 그냥 넘어갈 생각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고2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감히 지문 하나 과감히 버리고 다른 거부터 할 생각을 못한 거야 아무도. 근데 내가 물어봤거든. 다 그런 생각 못하고 그냥 거기서 막혀서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 다 생각해야 돼. 그럼 결국 뭐냐면은 나중에 시험 때 잘 피하는 사람이 이길 거야 분명히. 분명히. 그것만 조금 달라져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지 뭐.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여지 그 분위기를 그래도 몰아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모여서 숫자 한번 풀 거야. 그래야 돼. 한번 이거 딱 감했을 때 그대로 이어가는 게 나아.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 다시 4일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바라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알고 시간 확실하게 1시에 20분 시험 볼 거 준비하고 미리 얘기해주면은 하나는 이번 고1 3월 모의고사야. 하나는 고2 3월 모의고사고 트렌드는 어쨌든 그게 언제 게 고1 거 고2 건지 안 알려줄게. 뭘 먼저 할지는 위에 다 지우고 줄 거야. 그래야지 이제 평균에 선입견식 그냥 푸니까. 근데 고1 거도 컷이 되게 낮았어. 진짜 낮았어. 애들이 지금 다 상태 안 좋아. 잘 됐지. 그지? 자, 수능